상당히 진화된 형태가 아닌가,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사실 세법상으로는 제일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공감이 뛰어나요.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을 찾아오시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사실상 저랑은 동일해요. 앞으로 윤한별 대신 챗GPT를 결국은 한두 명 진짜 다른 직원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여러분 요즘 AI를 다방면으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시죠? 그 중에서도 전문가를 찾기 전에, 즉 세무사나 노무사를 찾기 전에 AI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오늘 이 신뢰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AI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첫 질문 한번 써주시죠.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를 놓쳤는데 가산세 얼마나 나올까요? 먼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답변을 보면 원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산세, 미발급했을 때 가산세율은 미발급 가산세 2%, 지연 발급했을 때는 1%. 그 지연 발급과 미발급의 차이는 뭐죠?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는 일반적으로는 공급 시기가 속한 달의 최소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주셔야 되세요. 10일을 넘어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지연 발급이 되는 거고, 미발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란 게 있거든요.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 이렇게 각각의 과세 기간이 있는데, 과세 기간 1월부터 6월까지는 신고 기한은 7월 25일이기 때문에 7월 25일 이후에 발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게 되는 거고, 그 사이에 발급하게 되면 지연 발급이 되는 거죠. 사실 매입자 쪽도 나오더라고요. 이때는 가산세가 절반씩 줄어들기는 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떠한 용역을 한 게 5월 중이에요? 그 원칙은 6월 10일 전에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깜빡했어. 근데 이거 9월쯤에 안 거야. 돈은 5월 언제쯤 들어왔지만 공급 일자를 9월 언제로 하게 됐다. 그때 세금에서 발행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꽤 실무적인 영역이긴 하지만 그런 걸 배제하고 원칙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잘못 발행을 한 거죠. 계약서나 이런 증빙 자료 명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 가산세 맡기 싫어서 발급을 했다.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잘못됐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죠. 9월 달에 발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도 가산세가 나와요. 그럼요. 가공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건 더 세요. 가공발급은 3%예요. GPT가 굉장히 정리를 깔끔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주긴 했는데, 지금 세무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신 것이 이 내용의 한 20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GPT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을 좀 생략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다음 AI로 가볼까요? 한눈에 보기에는 GPT보다 조금 더 줄글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세무사님한테 물어봤던 거를 여기는 아예 답변을 해줬네요. 지연 발급이 뭐고 미발급이 뭐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꼬리 질문을 미리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에 따라서 경우에 따른 계산 방법도 구분해 주었고, 위에 보면 예시까지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디테일한 것 같아요, GPT보다. 근데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더 쉽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건 사실 GPT인 것 같아요. 비교해보면 눈에 잘 보이게 디자인이 사실은 적용이 되거든요. GPT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딱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퍼블릭시티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한번 다음 AI, 제미나이도 함께 볼까요? 제가 쓰면서 비교했을 때는 챗GPT보다 신뢰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제미나이가. 사실 기본적인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는 좀 차이점이 뭐냐면 해결 방법을 알려줘. 사실 묻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민을 미리 한 스텝 나가서 해주는 거죠. 그냥 딱 정보만 전달해주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부분까지 제공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진화된 형태가 아닌가, 오히려 다른 것들보다. 사실 5월에 한 거 지금 나 너무 늦었는데 9월에 한 것처럼 통장이 이때 나갔을 때 해도 문제 없지 이런 걸 듣고 싶어 하잖아요, 사장님들은. 그래서 약간 그렇게 해도 문제 없지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식으로 한번 방법을 알려주냐 안 알려주냐. AI가 이게 검열이나 법을 좀 벗어나는 거를 해줄지.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 없으면 해도 된다라고 답변을 줄 텐데 얘는 어떻게 답변 주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네요. 이게 리스크 체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공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서 매입세 공제가 안 될 수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사실은 세법상으로는 제일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과태료도 있고 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세무조사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알려줬다는 거네요. 본인의 의견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대로 해라. 상대방과 상의해라. 수정신고를 해라. 가산세를 몇 프로를 아끼려다가 차라리 이게 낫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저기 질문 하나만 이제 추가해도 돼요? 거래처랑 잘 이야기하고 오늘 날짜로 발행해도 되지?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또 언제까지 저거를 회피할지 궁금해가지고.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네요. 공감이 뛰어나요. 어려운 이유부터 강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리스크도 안내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라라는 조언도 내놓았습니다. 세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저는 저 말을 굉장히 신금을 울렸어요. 4만 원은 사업을 지키기 위한 가장 저렴한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세무사님도 보통 의뢰인한테 이렇게 답변을 주시나요? 저는 의뢰인의 마음을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드리죠. 그거 내가 내주겠다. AI보다는 조금 더 저희 거래처 대표님들의 마음을 더 많이 생각을 해드리긴 하죠. 그러면 이제 세무사님을 찾아오시는 게 더 나은 것 같다. 그건 맞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추가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냥 오늘 날짜로 발행할래. 세무서에 안 걸릴 수 있는 방법 알려줘. 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성급금으로 처리하고. 진짜다. 잘해주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선급금을 잡아라. 계약서 변경해라. 오늘자 바꿔라. 입맞춰라. 와, 이거는 진짜 훌륭하다. 저 성급금에서 놀랐다. 아니 이게 대박이야. 누군가 구집하니 넘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아니 왜냐면 세무사들도 금액 기준으로 많이 판단해. 그러면은 지금 세무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 제미나이가 하는 말들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다. 이 세 가지 AI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사실은 제미나이를 제일 신뢰하고 있습니다. 딱 그 문맥만 보는 게 아니고 얘가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런 전제를 깔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주는 거니까 사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AI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생각이실까요? 사실 이 두 개의 장점을 다 제미나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용도 충분했고 가독성도 좋았고 저도 제미나이가 확실히 더 좋아 보이긴 해요. 네,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는 제미나이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AI로 이제 판단을 하셨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원생 신고를 못하고 있어. 이번엔 두 갈씩으로 보여주네요. 결론부터. 답변을 되게 잘하네요. 굉장히 맞는 말만 하고 있기는 해요. 실제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기도 하고. 보통 세무사님께서 이렇게 사업주분들께 드리는 솔루션과 동일하다고 보시나요? 사실상 저랑은 동일해요. 앞으로 윤한별 대신 챗GPT를 사용하겠습니다. 지장료 엿다 주는 게 아니라 저 프로그램. 그러니까 챗GPT에 줘야겠네. 여기 출연진 싹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똑같은 걸 물어봤을 때는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걸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게 틀렸을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전문가가 봐서 이게 맞다라는 검증이 되면 사실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된다고 봅니다. 이 데이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책임지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 정도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게 너무 데이터가 지금까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거의 뭐 완벽하다고. 네, 완벽에 가까워요. 그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결론이죠. 다만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과 직접 이걸 진행해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다. 아무래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개인 사업자를 하시던 분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할까요? 라고 그냥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은 세무사들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AI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줄지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로 이렇게 유불리를 구분해 줬네요. 그리고 언제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 시기도 정해줬고요. 다만 주의할 점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언까지 남겼는데요. 세무사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네. 인정하지 마요. 인정하면 안 돼. 아니 근데 이 정도 물어봤을 때 줄 수 있는 답변에 대해서는 최대로 줄 수 있는 답변이다.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부분이 이제 개인사업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법인 전환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가장 큰 이슈로 이렇게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받을 때 개인 사업자는 투자 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투자 받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내용이 나와 있고 이제 여기서 더 궁금하시다면 본인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사실 상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들을 얘기해드리고 그 사업자의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또 디테일하게 상담해드리는 거니까 여기도 약간 고무적인 부분은 이제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는 거죠. 이걸 쭉 따라서 그냥 물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의사결정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 기본 상담은 거의 흡사하다. 디테일하게 갈수록 이제 일반인들이 직접 질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내용을 디테일하게 갈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 질문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좀 아는 게 있어야 된다. 그죠? 심화 단계로 갈 수 있는 어떤 스택을 쌓는 게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주는 데이터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아졌다. 네, 이번에는 노무 관련한 질문을 함께 던져보겠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본점만 있는 이 사업장에 근태 불량 등등의 이유로 한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이게 부당한 해고다라고 이제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는 질문이었죠. 3단계로 정리를 해줬는데 가장 현실적인 결론이라고 나온 거는 최후 통첩과 그 이후에 1개월 예고 수당 지급을 하고 해고를 해라 라는 답변을 내놓았네요. 질문한 게 굉장히 구구절절 말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토시아는 안 틀리고 실제 케이스였거든요. 유재민이가 답변한 것처럼 답이 없어요. 결론은 사업장 문 닫았어요. 진짜로? 너는 뭐라고 답변했었어, 근데? 저도 이제 대답은 이렇게 했죠. 일단은 다른 직원들이 안 나오겠다고 하는 게 훨씬 문제니까 이 사람 좀 격리를 해라. 근데 며칠은 했었거든요. 대기 발령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뭐 일수도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요. 저것도 부당 징계가 될 수 있거든요. 징계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인사명령으로서 대기 발령하는 할 수도 있잖아. 인사발령으로서 대기 발령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엔 징계로서 대기 발령했는데 그 사람은 인사발령으로 대기 발령하니까 처음 며칠 그러다가 그냥 나오더라고. 어쨌든 계속 대기 발령할 수도 없고 그 돈만 계속 나갈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결국은 한두 명 진짜 다른 직원들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은 그러면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노무사님께서 하셨던 해결 방법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방법 자체는 흡사한데 실질적으로 정말 해결하기는 물론 이거는 AI도 못하고 뭐 누구도 못하겠죠. 저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입법적으로 좀 해결되는 수밖에 없고. 지금 AI에서 준 게 사람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준 거네요, 결국에는. 근데 AI니까 기대를 해본 거죠.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거를 넘어서서 뭐가 있을까? 이게 어차피 AI가 기존에 이제 데이터를 다 본인이 학습해서 답변을 주는 거니까 사실은 사람이 주는 답변 이상을 아직까지는 주기는 힘들.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AI를 이용하시는데 전문가, 즉 노무사나 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질문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상당히 신뢰할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전문가가 확인을 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이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책임의 소지도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너무 완벽하지만 앞으로는 대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면 약간 감정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상담이라는 게 딱 원하는 데이터만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소연을 한다든가 사업하면서 힘들었던 점. 다음에 답변 정해놓고 나 이 답을 원하니까 대답을 해. 그래. 이런 것도 있잖아. 그 아까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을 의도해서 물어봤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했을 때 그건 안 돼 이거보다는 그걸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무사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오히려 저는 앞으로 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게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AI 시대가 더 도래할수록. 아, 이게 되게 근데 웃긴 게 쓰다 보면은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고 느껴져요. 이게 진짜 정확도가 지금 저 하면서 또 놀랐는데 답변이 너무 정확하게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 보고 세무사나 노무사 할 사람은 하지 마라. 앞날이 캄캄하다. 네, 맞아요. 일단 이 AI의 발전 속도는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해주는 방향성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다만 책임을 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정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AI의 아주 확실한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요런 거 궁금해요 하는 세무 관련 또는 노무 관련 질문들 있으면 AI로 질문 가지 마시고, 여기 세무사, 노무사 분들께 이제 질문하시면 되니까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